오늘 중소형주에 좀 집중해보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중소형주 가운데 상승하는 종목들이 꽤 많긴 하나 이게 또 순환매라 그래서 내 차례는 안 오고 다른 사람들 종목만 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죠. 사실 수익을 내기가 그렇게 쉽지만 않은 중소형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것부터 디테일 그리고 중소형주 가운데 가장 탑픽 종목들까지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하나금융투자 스몰캡 이정기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저희 이정기 팀장님은 저희 같은 건물에 계시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는 자주 만나 뵙는데 저희 스튜디오에서 만나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가끔 나오긴 하는데 우리 앵커님하고는 또 저랑은 처음이시죠?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3월 들어서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배경부터 한번 판단을 들어볼까요? 네, 일단 기관들이 약 2, 3년 전, 뭐 2015년, 16년, 17년까지 해서 뭐 연기금 그리고 보험사들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코스닥에 팔았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워낙 많이 팔아놓다 보니 뭐 코스피도 웬만큼 사놓고 뭐 빈집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네네. 코스닥이 빈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이 최근에 양호했습니다. 보시면은 연기금이라든지 보험사에서 매수가 최근에 많이 집중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관 수급이 양호해진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순환매 말씀도 하셨었는데 최근 1월달, 2월달 연초에는 대형주에 좀 집중이 됐었었는데 매수세가요. 네. 뭐 그 뒤에 대형주를 많이 사놓은 이후에 뭐 중소형주에 다시 3월달은 돌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뭐 초대형주에 대한 순환매 차원에서 중소형주 그리고 연기금 보험사의 매수세 뭐 수급으로 규결이 되긴 하지만요. 뭐 기관의 수급이 좀 중요하게 작용한 거라는 생각이 뭐 판단이 됩니다. 네. 사실 수급은 우리가 전망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자산운용사들도 그렇고 뭐 국민연금도 그렇고 우리가 전화해서 물어볼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살 거예요, 팔 거예요 물어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더 갈 것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뭐 그런 제약 요건이 있긴 하나 더 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 정도에서 좀 단기 조정이 나올까요? 뭐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환경들을 봤을 때 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지속적인 지금과 같은 종목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일부 빠지는 기업도 있고 올라가는 뭐 업종도 있긴 하지만 지수는 뭐 그대로 멈춰 있거든요. 근데 뭐 올라가는 기업들은 뭐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 순환매를 타면서 뭐 하루는 수소차, 하루는 뭐 엔터, 바이오, IT 이렇게 계속 순환매 차원에서 올라가긴 하지만 계속 그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면서 종목별로 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종목 장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수는 큰 폭의 상승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기업들은 종목들은 이렇게 그 차별화가 되면서 좋은 기업들 위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분들이 뭐 공부가 수반된다는 조건 하에요. 계속 뭐 매매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쪽의 코멘트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특히 오늘 엔터주의 좀 급락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저희가 앞서 그 객장의 시선이라는 코너를 통해서는 사실 SM이 오히려 4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셔서 이정기 팀장의 엔터주에 대한 그 평가는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엔터주의 주가 맞추기, 실적 맞추기가 알아맞추기가요.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엔터주들은 항상 사람들이 그 프로덕트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스케줄의 어긋남 또는 뭐 제품의 생산의 어긋남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뭐 그럼에도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SM의 오늘 하락도 그런 거에 기인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기술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SM은 충분히 접근 가능한 낙폭의 확대 구간이긴 하지만 뭐 중장기적이기까지라고 말씀 안 드려도 그냥 어느 정도 2, 3일 정도 이후의 주가 흐름은 조금 그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성향에 따라도 뭐 다르겠지만 이정기 팀장의 경우에는 기술적 접근 정도까지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반도체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지지부진한 것에 비하면 코스닥 시장에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은요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반도체 분야의 그 실적 약세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 그리고 그 실적 뭐 약세 배경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는 어느 정도 계속 지속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신제품 뭐 폴더블이라든지 아니면 OLED 쪽의 강세 뭐 이런 것들이 좀 신규 투자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가 올라갈 때,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연초에요. 그 대형주, 뭐 대장주가 올라갈 때 그 밑에 단에 있는 밴더들, 1차 밴더, 2차 밴더, 지금 말씀하신 그 IT의 네네. 중소형주들은 상승이 제한적이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한 키 맞추기 차원이라도 지금쯤은 조금 오르는 상황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지할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소원할 거란 네, 예상도 하고 있고요. 뭐 2분기 역시 좀 실적이 좀 안 나올 거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장주가 좀 제한적인 상승 또는 뭐 하락이 연속된다면은 네. 그 밴더들 그리고 또는 뭐 밑에 있는 관련주들은 조금은 주가 상승이 뭐 좀 좀 보수적으로 하락으로 보시네요.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나마 말씀하셨던 대로 장비주는 뭐 조금의 기술적인 상승은 있었으나 사실 그게 투자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 공장 지을 거니까 장비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면 소재주는 또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럼 반도체를 덜 만들 테니까 맞습니다. 소재에 네.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소재주들은 또 요즘 그 주가도 안 좋거든요. 그쪽 전망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 소재주는 계속 사용량도 많아지고 반도체 네. 가격이 높아야 좀 상승이 가능하고 실적이 좋아질 텐데요. 뭐 그렇지 않다면은 장비야 원타임으로 좀 스팟성으로 한번 장비를 사들인 이후에 뭐 그 다음부터 이제 없으면 다시 빠지겠지만 소재는 지금 안 쓰게 되면 바로바로 이제 빠지기 때문에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소재주는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그 워낙 많이 그 장이 빠질 때요. 지난해 10월, 11월 달에 네. 장이 빠질 때 그 같이 뭐 대형주랑 중성주 같이 빠졌는데 네. 대형주가 먼저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에 따른 뭐 키 맞추기 정도 수준으로 지금 3월 달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 물론 말씀드렸던 신제품도 많이 출시되고 이런 이슈가 있긴 하지만 뭐 대장주가 가지 않는데 그리고 위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가지 않는데 그 밑에 있는 밴더 회사들이 조금은 좋을 거라는 생각은 좀 제한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건 올라갈 것 같다는 믿음이 지금 없는 상태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 업종들을 이게 쭉 저희가 나열을 해보고 있는데 사실 그런 업종들이 대부분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시다 보니까 그러면 이정기 팀장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업종은 어디일까 궁금하거든요. 네네. 저희 팀은 좀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지금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네네. 그 산업군을 좀 분류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바이오가 지금 굉장히 많이 같이 빠질 때 시장이 빠질 때 바이오가 이제 주도적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네. 빠질 때 그 같이 폭락한 기업군들이 있습니다. 네. 제약, 헬스, 그 의료기기 이런 네. 회사들도 바이오랑 같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사실 회계 이슈도 관련이 없었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락했었죠. 네, 바이오가 빠졌는데 저희가 그 헬스케어라고 묶어서 이야기할 때 거기 의료기기도 있고 제약주들도 그렇죠. 있고요. 네. 같이 빠졌는데 바이오 올라올 땐 또 같이 못 올라오거든요. 너넨 네. 바이오가 아니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런 의료기기 회사들이 네. 굉장히 멀티플이 낮아졌습니다. 퍼라고 하죠, 저희요. 네네. 예, 퍼가 PR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즉 원래 의료기기 회사들도 성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퍼가 20배에서 한 35배 정도 사이의 밴드 안에 역사적으로 있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15 평균적으로 한 15배 있고요. 더 싼 회사들은 12세 배에 있습니다. 옛날에 의료기기라면 굉장히 우리나라 산업군 내에서 네네. 성장성이 높기로 뭐 그렇죠. 1, 2등 하는 업종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기 회사들이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빠진 회사들이 주가 빠진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나 아니면 저평가 이슈로 저희 의료기기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 그 뭐 단순한 테마일 수도 있겠지만요. 네. 펀더멘탈이 되는 이 테마의 관련주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관련주 테마주인데요. 아, 그래요? 네네. 오. 실제로 테마주라고 하면은 뭐 대북, 뭐 바이오 뭐 이렇게 쭉 있지 네네. 않습니까? 수소차부터 해가지고요. 네. 근데 실적으로 이어지려면은 2년, 3년, 4년이 걸릴 텐데 그러니까요. 미세먼지 관련주는 사실은 이미 시장에 매출을 하는 회사, 이미 그 제품들을 파는 회사.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더 많이 집중적으로 기회가 생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공기청정기를 만든다. 근데 10대 팔았는데 지금 수요가 많아갖고 20대, 30대 판다. 뭐 이런 상황이지 네네. 않습니까? 네. 즉 산업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라인 좀 빨리 깔고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주들은 사실은 펀더멘탈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크린앤사이언스라는 회사도 한 20% 가까이 오르고 뭐 네네.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매출액과 이익이 되는 회사들은 굉장히 그 뭐야 주가 상승이 지속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세 번째도 한번 들어보죠. 시장이 간다는
시장이 좀 상승한다는 가정을 저희 갖고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테마인데요. 바이오는 뭐 영원한 테마이고요. 네. 뭐 국내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글로벌 테마로 볼 수 있죠. 근데 바이오 회사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조정 이후에 큰 상승폭이 크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몇 년 동안 뭐 3상 또는 2상으로 올라가는 회사들, 3상이 완료된 회사들 하나둘씩 나올 시점쯤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바이오가 뭐 아주 초대형 바이오 말고요. 뭐 중대형 바이오 기업군들 중에서 네. 3상이 완료된 회사 또는 2상에서 3상으로 가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는 지금쯤이면은 기술적으로나 아니면은 네. 뭐 어떤 콘텐츠 뭐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좀 볼만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4가지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공모주들이 싸게 올라옵니다. 네. 우리 뭐 IPO 주식이라고 하죠. 네네. 그 공모주들이 싸게 올라오기 때문에 공모주 중에서 싸게 공모가가 형성된 이후에 관심 없어갖고 많이 빠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꼭 관심 있게 보십시오. 네. 왜냐면은 새로운 새내기주의이기 때문에 많이 네.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만 누가 좀 더 많이 한다면은 네. 그런 주식들은 공략하기가 쉽지 아주 뭐 용이하시거든요. 그래서 4가지 정도 저희 지금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최선호주 저희가 탑픽 종목들을 쭉 한번 나열을 해드려 볼 텐데 사실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을 제가 미리 봤어요. BP도, LNC 바이오, 웅진싱크빅, 지어소프트, JS 코퍼레이션. 이 중에 한 4가지 종목을 저는 좀 낯선 종목들이라 종목 소개와 함께 좀 그 왜 이 종목을 관심 갖고 계시는지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뭐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네. 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피도라는 네. 기업입니다. 비피도는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네. 그 내장에 있는 어떤 유산균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그 균의 이름은 비피더스균입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도 비피더스균에서 나온 비피도이고요. 네. 이 균을 가지고 임상을 하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즉 3상 지금 완료 임박한 회사들도 있고요. 그 3상 임상이 완료된다면은 이 균을 만든 비피더스 균을 만든 이 회사는 굉장히 큰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건기식 쪽에만 이제 이 균을 이용해서 팔고 있는데요. 뭐 네. 빅파마들한테 이 균을 수출하는 계기가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두 번째로 웅진싱크빅인데 웅진싱크빅은 다 뭐 아시는 기업이죠. 우리 네네. 학습지 만드는 기업이고요. 코웨이 예전에 팔았던 그렇죠. 정수기에서 예. 코웨이를 다시 인수해 왔습니다. 근데 네. 코웨이가 굉장히 큰 회사라서 재무 리스크 부담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크다고 시장에서 네.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돈은 다 지금 다 그 확보했습니다. 인수 자금 다 네. 확보한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2, 3천억짜리 회사가 시가총액 몇 조 회사를 지금 인수했기 때문에 배보다 100곱이 더 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100곱이 더 크지만 그런 리스크들이 다 해소된 상황이고 또 본업에서도 굉장히 뭐 AI를 이용한 뭐 학습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본업도 굉장히 좋아진 상황. 본업이라면 학습지 시장이에요. 네네. 예. 네. 뭐 2가지가 다 좋은 시장입니다. 자회사, 본업. 네네. 그리고 지어소프트요. 지오소프트를 말씀드릴까요? 뭐 마켓컬리 스웨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켓컬리 광고 많이 봤어요. 네, 마켓컬리죠. 우리 네. 신선식품 아침에 네네. 새벽 배송. 이 회사도 자회사 중에 그 신선식품 또는 뭐 이런 식품들 새벽 배송의 2등 회사이고요. 네. 오프라인에서는 1등 회사입니다. 브랜드는 오아시스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마켓컬리는 아닌 거죠. 마켓컬리는 아닙니다. 네네. 마켓컬리랑 네. 비슷한 컨셉의 네네. 2등 회사입니다. 온라인에서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1등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600억인데 마켓컬리는 지금 4, 5천억 밸류가 얘기가 그래요?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업사이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LNC 바이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네. 시간이 괜찮아요. JS도 듣고 싶어요. 네네. 네. JS 코퍼레이션은 가방 OEM, 우리 여자분들 핸드백 OEM 하는 네네. 회사인데요. 네. 공장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다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이전했습니다. 중국의 인건비가 비싸기 네네. 때문이죠. 그래서 인건비 감소에 따른 뭐 비용 축소 뭐 이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그 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JS 코퍼레이션 관심 있게 보셔도 됐고요. 자, 10초만 드리겠습니다. 네. LNC 바이오. LNC 바이오는 그 피부 이식제이고요. 그 네네. 피부 이식제를 피부뿐만 아니라 유방, 뭐 두개골 이런 데까지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쪽에 집중하다가 여러 가지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 뭐 그런 것들이 매출에 당연히 좋은 쪽으로 반영이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이정기 스몰테크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탐나는 주식 2PM도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